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넥스원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이죠. 드랩코드 파티큘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랩코드는 넥스원이라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이고요. 패키지를 구매를 하면은 그 파티큘러뿐만이 아니라 3D 스트로크, 그리고 폼 이펙트, 스타글로우 등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패키지 플러그인입니다. 금액이 조금 비싼 만큼 데모 버전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습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 데모 버전을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New Composition 한 개 클릭하시고요. 컴포지션 이름은 파티큘러 1920-1080 사이즈의 29.97 프레임 30초 듀레이션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티큘러는 보통 솔리드에 깔아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솔리드 한 개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Y 눌려서요. 이름은 파티큘러. 오케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펙트 프리셋에다가 파티큘러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PART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트랩 코드 안에 파티큘러라는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파티큘러를 솔리드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파티큘러를 넣는 순간 이런 입자가 번지는 듯한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꽤 비슷한 효과가 있죠. 파티클 월드라고 애프터 이펙트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비슷한 파티클에 관련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한마디로 입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모든 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파티큘러의 기본적인 옵션과 자주 쓰는 옵션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파티큘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터와 파티클 이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로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옵션들로 점점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파티큘러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메뉴들이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티큘러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와 조금 다르더라도 이 두 개는 아마 거의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따라오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파티큘러에서 이미터 옵션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터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저희는 이미터 타입에 있는 라이트라는 녀석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에 있는 모션 패스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두 개 다 비슷한 녀석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이트와 함께 움직이는 옵션이란 뜻입니다. 그럼 저는 라이트를 함께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L 눌려서 라이트 만들어 줄 거고요. 라이트 이름은 그냥 한글로 라이트 이런 식으로 치셔도 됩니다. 라이트 치시고 포인트 라이트에 나머지는 옵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일단 잡고 이렇게 옆으로 보내준 다음에 이 녀석한테 라이트에 포지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 P 눌려서 포지션 주시고 2초쯤 뒤로 가서 녀석을 쭉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라이트가 움직이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이 파티큘러를 잡으시고 여기 있는 이미터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아까 전에 배우기로 했던 이미터 타입의 옵션을 라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녀석을 라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런 옵션이 뜨는데요. 이게 메뉴가 라이트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 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이 파티큘 입자가 없어지고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여기 있는 choose name이라고 있습니다. choose name 안에 들어가서 choose name 선택 그리고 이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라이트로 여기 있는 이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라이트를 따라가는 파티큘러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자, 그리고 다른 옵션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티클 C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은 파티클의 개수입니다. 개수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50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많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는 얘를 그냥 다시 원래대로 100으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m 사이즈라고 있는데 이 녀석도 겁먹지 마시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퍼지는 양의 정도인 것 같네요. 얘도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주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있는 벨로시티가 있는데 퍼져나가는 속도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컨트롤 Z로 돌아가서 저는 다 원래 원상복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티클이 라이트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애들은 지금 수업 시간에 보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 미터를 이렇게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티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터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파티클의 움직임을 큰 틀을 정해줬고요. 이제 이 파티클에 들어가서 파티클의 각자의 입자의 크기를
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죠. 파티클 라이프는 말 그대로 파티클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 솔리드 녀석 잡으시고 여기 있는 파티클의 라이프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그리고 U 눌려서 키프레임 확인할게요. 그리고 한 1초 정도 뒤로 가서 이 라이프를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변화를 볼까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 0이 되는 순간부터, 라이프가 0이 되는 순간부터 파티클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고요. 라이트 랜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파티클 여기 보면 사이즈가 있네요. 사이즈를 10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럼 이 파티클의 알갱이들이 좀 굵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파티클의 사이즈를 10으로 올려줬고요. 파티클의 패턴은 내가 얘를 0으로 만들면 이 파티클의 우연 정도가 이렇게 각지게 나오는 이런 알을 만들 수가 있고, 패턴을 늘리면은 반대로 더 뿌얘지겠죠. 그리고 사이즈 랜덤이란 녀석이 있습니다. 사이즈 랜덤 이 녀석을 100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알갱이가 랜덤하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랜덤하게 바뀝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파티클이 뚝뚝뚝뚝 끊기듯이 생성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점이 라이트란 녀석의 옵션은 이 라이트가 지금 이쪽에 있죠. 이 라이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 오버라이프란 녀석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즈 오버라이프에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프리셋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 오버라이프 아래 있는 프리셋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프리셋들이 뜨고요. 최신 버전이라서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네요. 벨커브 이 녀석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라이트를 기준으로 몽실몽실하게 이렇게 생겨나면서 파티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로 몽실몽실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그래프를 조절해서 다양하게 파티클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도 달아주고, 여기 있는 오파시티는 당연히 이 파티클의 오파시티일 거고요. 오파시티 랜덤 이 녀석을 100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파시티도 이렇게 랜덤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는 당연히 이 컬러를 바꾸는 애고, 여기 있는 컬러 랜덤을 100으로 이렇게 바꾸면 컬러가 이렇게 가지각색의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파티큘러의 라이트 옵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았고요. 라이트를 따라서 가서 움직이는 움직임이고, 파티큘러의 큰 옵션인 이미터와 파티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N 눌려서 다른 컴포지션 단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모션 패스를 해볼 거기 때문에 모션 패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1920, 1080에 29.97 프레임 30초 듀레이션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Y 눌려서 솔리드 한 개 만들어 줄게요. 파티큘러 만들어주시고, 컨트롤 알트 L 눌려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라이트에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라이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라이트의 이름을 모션 패스를 사용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모션 패스라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MOTION PATH 1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녀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딱 만들어주고 모션 패스 띄우고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나머지는 상관없이 하면 되고요. 이름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라이트가 생겼고요. 이 녀석의 라이트를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포지션을 마찬가지로 찍어 볼게요. Alt Shift P 그리고 2초까지 와서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라이트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이 녀석에다가 파티큘러를 넣어줄 겁니다. 검색을 해놨으니까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티큘러가 들어갔고요. 이번에 우리는 이미터가 아닌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모션 패스를 오프가 돼 있는데 얘를 1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모션 패스 1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패스를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고 여기 중간에서부터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모션 패스로 설정해 놓은 라이트의 옵션을 봐야 되는데요. 라이트의 포지션에 첫 번째 키프레임이 아닌 마지막 키프레임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키프레임을 항상 이 파티큘러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파티큘러에 디스플레이스는 닫겠습니다. 이미터에 들어가면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이미터에도 마찬가지로 파티큘러의 포지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파티큘러의 포지션을 이 녀석의 포지션과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저와 다를 수도 있겠죠.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파티큘러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 이미터는 이제 쓰지 않을 거니까 좀 닫아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티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파티클 안에 들어가서 라이프의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2초에서 라이프 키프레임 찍고 U 클릭해서 키프레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1초 정도 뒤로 가서 라이프를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티클이 분사가 되다가 이 녀석이 도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옵션들도 아까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티클 사이즈가 아까 전에 우리 10으로 맞췄었죠. 파티클 사이즈 10, 패더 값은 0으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랜덤 이 녀석을 100으로 올려서 파티클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사이즈 오브 라이프 아까 전에 우리 만져줬었죠. 사이즈 오브 라이프 안에 들어가서 프리셋들이 있는데 이 녀석을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있는 벨 커브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티클이 이 식으로 몽글몽글하게 생겨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라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스를 기준으로 몽글몽글하게 사라지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녀석은 깔끔하게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오파시티 랜덤도 10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오파시티 값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 있는 컬러 랜덤을 100으로 맞춰주면 파티클의 옵션은 라이트와 똑같게 만들어놨네요.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라이트는 이렇게 라이트를 기준으로 순수하게 라이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고요. 모션 패스는 이 한마디로 여기 있는 패스의 길이, 이 패스의 길이만큼 이렇게 분사하듯이 뽑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모션 패스를 이용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을 한 개 새로 만들어 줄 거고요. 컨트롤 N 눌려서 파티큘러 연습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10, 1080에 29.97 30초 듀레이션은 변함없습니다. 오케이. 자, 눌려줬고요. 컨트롤 Y 눌려서 파티큘러 솔리드 한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솔리드 한 개 만들어 줬고요. 컨트롤 Alt Shift L 눌려서 우리 모션 패스 사용한다고 했죠. 모션 패스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 영어로 기입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에 나머지 옵션 그냥 똑같이 해서 오케이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녀석에 좀 움직임을 줄 건데요. 일단 이 녀석을 잡고 좀 이렇게 밖으로 빼신 다음에 곡선형 애니메이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Y 눌려서 솔리드 한 개 만든 다음에 이 녀석에다 마스크를 씌워 볼 거예요. 펜툴로. 예쁘게 그리진 않으셔도 되지만 조금 신경 써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펜툴로 찍어서 마스크를 씌워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스크 M 클릭해서 마스크에 나오는 이 마스크 패스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해서 라이트의 포지션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내가 패스를 그려놓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마스크 솔리드는 지워줬고요. 그리고 이 파티큘러 솔리드에다가 파티큘러를 아까 전에 검색해놨으니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티큘러를 넣어줬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모션 패스를 1번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1번 이렇게 바꾸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패스의 중간부터 어중간하게 움직이고 있죠. 첫 번째 키프레임을 파티큘러에다가 그대로 이식을 해줘야 디스플레이스는 닫고 2m 안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패스를 따라가는 이런 파티클이 만들어졌고요. 이 파티클에다가 제가 드린 이미지 포스가 이 파티클이 되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잠깐 여기 있는 이미터는 좀 닫아주고요. 파티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파티클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가 스피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어가 아니라 이 녀석을 스프라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프라이트로 바꾼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크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제가 제공해드린 이 벚꽃 이미지 3개를 들고 오겠습니다. 들고 오고 그대로 이렇게 타임라인 위에다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녀석들을 프리컴포즈를 해줄 겁니다. 이 꽃잎들만 모두 잡고 컨트롤 시프트 C 눌려서 벚꽃잎 이렇게 프리컴포즈를 해주고 프리컴프 안에 들어가서 이 녀석들을 초 간격으로 30초니까 10초 간격으로 잘라서 1번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되겠네요. 겹치는 부분이 없게 잘 나열을 해주세요. 컨트롤 K 눌려서 이 프리컴포즈의 스케일을 300 픽셀로 맞춰주겠습니다. 300, 300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맞춰주면은 프리컴포즈가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300 픽셀짜리 프리컴포가 생겼네요.
자, 그러면은 이 파티큘러를 잡고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 파티클 안에서 파티클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바꿔줬죠.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에 스프라이트 컨트롤이라고 요 스프라이트 컨트롤 안에 들어가서 레이어를 우리가 벚꽃잎을 넣을 거니까 벚꽃잎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벚꽃잎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벚꽃잎이 파티클을 따라가는 효과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벚꽃잎의 사이즈, 이 녀석을 한 20 이렇게 크게 키워볼까요? 이렇게 벚꽃잎이 좀 많이 커졌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벚꽃잎을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레이어를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순서에 맞게끔 이 속도에 맞춰서 여기 있는 파티클이 똑같이 변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저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타임 샘플링이라고 있습니다. 타임 샘플링의 옵션을 루프 반복시켜준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랜덤하게 스틸 프레임으로 바꿔주겠다. 이 녀석을 클릭을 딱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꽃잎들이 제각기 각각 넣어놨는 3개의 꽃잎들이 모두 담겼고요. 스프라이트 컨트롤 잠깐 닫아주겠습니다. 파티클의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30까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커졌고요. 파티클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m 안에 들어가서 개수를 조금 줄여볼게요. 50. 파티클이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아서 10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까지 줄이니까 이렇게 개수가 적당한 것 같고요. 저는 또 2m를 잠깐 닫고 파티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50 조금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 랜덤 값을 100으로 줘서 랜덤이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옵션을 조금 조절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꽃잎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의 눈을 꺼주겠습니다. 꺼줘도 이렇게 잘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이즈 오버라이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리셋 더블 클릭하시고 저는 아까 전에 썼던 벨 커브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벚꽃잎이 그냥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로테이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테이션 안에 들어가면은 로테이션의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랜덤 로테이션 얘를 100으로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이렇게 로테이션 또 각각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꽃잎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꽃잎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대략 1초 한 15프레임쯤으로 오겠습니다. 2m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파티클 C에 키프레임을 찍고 U 클릭해서 한 3프레임 뒤에 얘를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티클이 더 이상 뒤에서는 더 이상 생성되지가 않네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이 모션 패스에 키프레임을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느리게 만들어 주면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꽃잎이 뿌려지는 흩날리는 효과를 만들어 줬네요. 자, 그리고 저는 모션 패스에다가 익스프레션 또 걸어 볼게요. 포지션에다가 Alt 누르고 클릭 SM 이렇게 치시면은 스무스라고 뜹니다. 이 녀석은 뭐한 녀석이냐면은 이 곡선의 방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곡선이 약간 좀 더 부드러워졌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 미터 안에 있는 로테이션들도 조금 건드려 볼게요. 파티큘러 잡으시고요. 여기 0초에서 이 미터에 있는 로테이션에 모두 키프레임을 찍어줍시다. 그리고 얘가 도착할 때까지 얘들이 각각 한 바퀴씩 돌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3D 공간으로도 약간 돌고 있어서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파티큘러 플러그인의 모션 패스 옵션과 라이트 옵션을 알아봤고요. 모션 패스를 사용하고 벚꽃이 흩날리는 효과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